어제 모의고사 이후에 네, 세 번째 수업, 저희 기초 수업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죠? 모의고사. 좀 읽히는 게 더뎠다면 구문 공부를 좀 해주시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막 엄청 안 읽히거나 이럴 만한 소재들이 아니었어서 어느 정도 그죠? 좀 구문이 되고 있었다면 이게 내용들이 안 읽히는 부분들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게 좀 안 읽혔다 하는 친구들은 구문 수업 좀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4, 5 이거 수업을 한번 동시에 진행을 해볼게요. 4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9에 대해서 9라는 거는 동사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품사로 바꿨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란 친구에다가 어떤 또 장치를 해가지고 그 문장을 말하자면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걔도 이렇게 그림으로써 한번 표현을 해봐 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봐 줄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경우가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동사라는 친구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장치를 하게 되죠. 그죠? 장치를 하게 되면은 이 동사가 명사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바뀌게 되고 형용사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바뀌게 되고 이제 바뀌게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라는 친구의 기능을 변화를 가지고 온 셈인 거죠. 그러면 동사라는 친구의 기능을 바꾸었다는 거는 원래 동사 자리에 쓸 수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명사 자리라던가 형용사 자리라던가 부사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는 문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장이라는 거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거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은 어떤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동사도 될 수가 없고 명사도 될 수가 없고 형용사도 될 수가 없고 부사도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문장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또 이렇게 명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부사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줄 수 있는데 이 친구한테도 우리가 장치라는 거를 붙여주게 됩니다. 됐죠? 자, 동사에서 장치를 붙일 수 있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시겠죠? 첫 번째 해당이 됐던 거는 to라는 친구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라는 친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썼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ing라던가 pp형을 붙여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을 가지고서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의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이라는 친구에다가 어떠한 장치를 했더니 이걸 좀 길게 그려볼까요? 장치를 했더니 걔가 명사라는 기능을 하는 걸로 바뀌게 되더래요. 명사라는 기능으로 바뀌었다는 친구는 이 친구 역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전치사 뒤에도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장치에 무엇이 있느냐?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는 거에는 총 5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의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완전한 문장 앞에다가 우리가 대시라는 친구를 붙여주게 되면은 그 문장을 명사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세 명사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완전한 문장 앞에 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다음 이번에는 마찬가지 주어 동사 앞에다가 이번에는 what이라는 친구를 붙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문장의 구조가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불완전한 문장이냐 봤더니 이 what이라는 친구를 쪼개어 봤더니 이 친구 the thing which라고 하여서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꾸며주는 명사
그러니까 선행사라는 친구를 포함하고 뒤에 관계대명사라는 친구로 이루어졌던 하나의 덩어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얘를 풀어쓰게 되면 what이라는 이 문장을 풀어쓰게 되면 the thing which로 쓸 수 있고 문장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문장이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the thing을 꾸며주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what이라는 그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the th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걔는 하나의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 우리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의문문을 활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의문문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의문사가 있는 친구가 있었고요. 의문사가 없는 친구가 있었죠. 의문사가 있는 친구란 얘기는 where do you live처럼 where 같은 의문사가 있는 거고요. 의문사가 없는 거는 do I have a girlfriend 뭐 이런 것처럼 두 비동사 이런 걸로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의문사가 없는 거일 것 같은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의문사를 그대로 활용을 해줍니다. 의문사를 접속사처럼 우리가 얘 만들어줬던 거를 접속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처럼 쓰이게 되는 거예요. 접속사라는 개념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게 이제 접속사거든요. 의문사라는 친구를 이제 접속사처럼 써주게 되고 뒤에를 문장으로 써주면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불렀던 거고요. 의문사가 없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if나 whether 같은 친구로 우리가 없었던 아이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게 되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의문사를 우리가 빌려온 거기 때문에 원래 의문사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의문사에 맞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if나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이 이거 세 번째 네 번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복합관계대명사입니다. 복합관계대명사라는 친구에게는 총 세 가지 큰 범주론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가 있게 되죠. 그리고 얘는 관계대명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뒤에 문장의 구조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될 거예요. 이 정도가 명사의 형태로 쓰일 수 있는 친구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얘네들이 명사 자리에 보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문장은 또 무엇이 있느냐?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문장은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형용사 기능을 하는 문장은 이런 거예요. 얘는 이번에 어떤 장치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기능이 명사라는 친구 뒤에서 꾸며주게끔 되는 거죠. 친구 뒤에서 이제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문장으로 쓰게 될 텐데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문장이라고 얘기했으면 주어 동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사라는 친구는 어쨌든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목적어 역할을 하던 어쨌든 구성 요소로 작용이 되면서 동사를 이미 문장 내에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예로 들어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동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친구는 뭐야? 접속사라는 친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처럼 문장과 문장이라는 친구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어야 하거든요. and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붙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해당이 되는 첫 번째가 우선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친구는 관계대명사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관계라는 말이 접속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안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접속사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뒷문장에 또 대명사라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 대명사까지 얘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거죠. 그 말인즉 뒷문장에 누가 있으면 안 돼? 이 문장 내에는 관계대명사가 끌고 다니는 이 문장 내에는 대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명사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는 뒤에 문장이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는 거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요. 문장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주어가 없다거나 목적어가 없다거나에 해당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관계 부사라는 친구에 해당이 될 거고요. 얘는 마찬가지 이 친구도 접속사라는 친구와 누가 더해진 거냐? 이번에는 부사라는 친구가 더해졌어요. 근데 영어에서 부사는 필요한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문장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와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라는 친구가 대표적인 형태의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접속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관계대명사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알게 되면은 관계대명사라는 친구에는 당연히 사람을 나타낼 때 후, 그러니까 여기 대명사가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후나 훔 같은 친구가 쓰여지고요. 만약에 사물인 경우에는 위치를 쓰게 되고 뭐 이도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 때는 that을 쓰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관계 대명사로 들어가게 되죠. 관계 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where, when, why, how 이런 식의 표현이 될 텐데 how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금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좀 참고를 해두시면 되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기능을 하는 문장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who에 대해서 who는 누구, 위치는 무엇 이런 거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은 해주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라는 문장이 관계부사라는 문장이 이 형용사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문장이 데리고 다닐 때 그 문장 내에서의 이 접속사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해석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되시겠죠? 그럼 형용사 절이 또 끝났어요. 그럼 명사 뒤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일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부사절입니다. 그죠? 남은 게 부사절이잖아요. 자, 부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할 텐데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문장을 이렇게 정해두게 되면은 이거를 주인공 문장이었던 주절이라고 정하게 되면은 이 나머지 문장을 주인공이 아닌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꾸며줄 수 있는 부사의 기능을 하는 문장. 왜냐하면 문장의 수식은 부사가 하게 되거든요. 부사의 절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에 대한 접속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웬만한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when, while,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even thoug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even if로 쓸게요. 기니까. 등등등. 뭐 once, 뭐든 좋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부사절이죠. 그래서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주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로 없앨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얘 앞에 붙을 수도 있지만 주절 뒤에다 붙이셔도 무방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부사절의 위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사절에서 나왔던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분사 구문이었던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린 다 한 거예요. 문장 앞에 무엇을 배웠더니 지금처럼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를 배우게 됐죠. 그러면 문장 내에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절에 대한 거 아까 5가지 중에 지금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what절이 보이게 되죠. what이 보여지게 되는 순간 뒤에 동사가 있겠지만 얘는 what에 걸리는 동사가 될 거고요. 문장의 동사는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진실인 것은 내일은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쉼표 뒤에 and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쓰이게 되거든요. 또 what절.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뒤에 또 동사. 그것은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회들 속에서 라고 문장이 쓰여져. 그렇죠. 오늘 진실인 게 내일은 아닐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other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를 쓴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죠. 얘네 이렇게 또 표시를 해볼게요.
되시죠? 내용 이해도 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 초기 단계인데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전염이죠. 세계 대유행 전염병.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팬데믹 이런 상황이잖아요. 팬데믹의 초기 단계라는 것은 무엇을 특히나 anxiety provoking, 말하자면 긴장이라는 것을, 걱정이라는 것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no 뒤에 how가 보여요. 그럼 이 how라는 것부터 문장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how 뒤에 쟤는 뭘까요? 라고 하는데 주어 동사 하기에도 애매한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현명했죠. how라는 친구는 뒷문장에 형용사와 부사라는 친구가 있을 때 자신에게 먼저 붙여놓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졌을 때 이 친구들의 원래 위치는 이 비동사 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더 넓게 혹은 치명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지, 넓게 퍼져나가고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이 기간 동안에 당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기간이라고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뭐가 된다? 저 팬데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계 대유행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되시겠죠?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나중에 배우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로로 묶습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는 중간에 있는 주어 동사를 묶으시면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고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생각은 이라고 해서 얘는 이 앞에 있는 important idea가 주어가 되고 is가 문장의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사절은 누구냐? 비동사 뒤에 있는 대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들어갈 자리고 그 보어라는 자리에 대시라는 명사절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에 대한 셀프 이미지, 자신의 이미지라는 것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의 과거적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이미지는 나의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내 경험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 나에 대한 믿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성적을 가지고 내 자존감을 낮춘다거나 그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늘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의 시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한테는 이제 9월이라는 시험이었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수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그냥 잣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자, 형용사 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관계대명사의 문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쓰일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1980년 초창기 동안에 이탈리아 과학자의 팀이 발견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sim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쵸 뭐뭐처럼 보인다. 한 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명사 뒤에 지금 갑자기 대시 나왔어요. 문장 끝났는데 그치? 그럼 이 친구가 뭐야? 관계대명사예요. 그걸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아까 뭐라고 했어?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사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간지럽다. 어떤 쪽보다 다른 쪽보다 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그것은 앞에 있는 이 문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과학자의 한 팀이 발견한 사실이 뭐였어? 사람들이 한쪽 발을 더 간지러워 하더라는 거야. 다른 쪽 발보다. 발은 두 쪽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막연한 하나를 우리가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라는 뜻은 우리는 무조건 other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텐데요. 정확히 이게 하나라고 정해졌으면 나머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앞에다가
덜을 붙일 수 있게 되거든요. 디하더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다머지 발을 디하더라고 쓰게 돼요. 발은 두 쪽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대목이겠죠. 되죠? 5번 같은 경우 기술적 발전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걸 종종 강요합니다. 그리고 쉼표 뒤에 있는 또 다른 주어 동사 변화라는 것은 불편하죠. 변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자, 이것은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된 이유들이라는 명사 뒤에 reason 뒤에 y를 썼어요. 의심하셔야 되죠. 왜란 뜻이 아니고 가로로 묶으셔야 되는 관계 부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다 될 것 같네요. 부사가 두 개가 있어요. 기술이라는 것이 저항이 되어질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야. perceive란 단어는 A as B를 쓰거든요. A를 B로 여기다 라는 거야. 그것을 이때 말하는 그것은 기술이 되겠죠. 그 기술이라는 것을 위협으로 여겨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술 개발은 변화를 강요합니다. 변화를 요구해요. 근데 변화는 우리한테 불편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예를 들면 가상화폐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된 이유가 되는데 기술을 반대하는, 저항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 그 기술이라는 것을 오히려 위협이라고 여기게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불편하니까. 위협 같은 거예요. 내 편안함을 깨니까. 되시겠죠? 6번. 자, 가장 최고의 순간. 어떤 순간은 가장 최고의 순간은 발생이 됩니다. 끝났어요. 문장 끝났고요. 이제 when이라는 게 부사절로 쓰이게 된 거죠. 어떤 순간이냐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뻗어나가는 건데 어떤 곳으로 뻗어나가게 되느냐. 그것에 그 몸과 마음의 한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발적인 노력으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어렵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죠. something이라는 친구는 이제 형용사라는 친구가 뒤에서 꾸며주는 유일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건 something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다?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한계,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한계치를 넘어서려고 뻗어나가는 거. 그것도 어렵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가장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대들도 지금의 성적보다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치를 넘어서려고 너희 스스로 노력을 해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remember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됐는데 remember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을 이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그것을 또 부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왜? 이것은 interfere with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보셔야 되죠. 막다, 방해하다 라는 뜻이죠. 너의 완전한 이해. 완전한 이해를 방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한 이해냐면 화자죠. 말하는 사람에 대한 너의 완전한 이해를 방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모든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너희들이 노트 필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가 내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끔 막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부사절은 as에 해당이 되는 이 문장이 부사절이 됩니다. 앞에 있는 remember가 명령문으로 이제 문장의 주절이 되는 거고요. 주인공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페이지 보게 되면 자, 만약에 어떤 상황이 deforestation, 산림의 악화죠. 산림을 파괴하는 것이 persist, 지속이 되는데 at the pace, 속도예요. 그것이 발생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산림 파괴가 발생이 되어지는 그러한 속도로서 지속이 되어진다면 이라고 해서 이 if절이 부사절, 문장의 주인공 문장은 여기에 있겠죠.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혜택이라는 거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산림이라는 거, 혜택인데 어떤 거냐면 이 산림지라는 것에 remaining 유지하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혜택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속도로 산림 파괴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산림지로 남아있을 그런 곳의 혜택을 많이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 형용사를 적어가지고 복수 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혜택들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된다는 사실 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있습니다. if라는 친구가요. 지금처럼 부사절로 쓰였잖아요. 별개의 문장 그랬을 때 이렇게 if절 내에는 현재 시제를 써도 미래 시제를 대신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뒤에가 미래 시제면 앞에도 미래 시제를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미래 시제를 쓰지만 이렇게 부사절의 어떤 조건 때문에 미래를 안 쓰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게 부사절인데 어떤 부사절이냐? if와 같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일 때에는 지금처럼 현재형의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 9번 같은 경우는 although라는 친구가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자, 비록 세상이라는 것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알아야 되는 거는 although가 있는 문장은 문장의 주요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lthough가 있는 거. 왜냐면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주절하겠다는 거라서 although 문장은 해석을 못 하셨어도 집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그 고통이라는 거. 이때 이시 가리키고 있는 거는 suffering이죠.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도 있지만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도 있는 거죠. 자, just as, 마치 무엇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는 좀, 뭐만큼이나 비교하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요는 뒤에 거예요. 얘가 하고 싶었던 요인, 포인트, 비교. 자, 한 제스처가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다른 제스처도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so는 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A처럼 B하다라는 거라서 just as 쓰고서 so 문장 쓰게 돼요. 그래서 한 제스처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제스처 자체도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죠? 자, 상관어구라는 거는 서로 이제 짝을 이룰 수 있는 어구인데요. 이제 가주어, 가목적어가 나오고 상관 접속사, 상관 대명사가 나오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한번 계속 해볼게요. 우선은 가주어, 가목적어에서 가주어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주어 자리라던가 목적어 자리에 공통으로 목적어 자리에 기본적으로 명사가 아니라 우리 앞에 명사구라던가 명사절이라는 친구를 쓰는 경우 얘네들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대신해서 it이라는 친구로 대신받고 얘네들을 뒤로 빼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야 안정성이 있어요.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길고 뒤에가 짧은 문장이기보다는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긴 문장을 더 선호해요. 결론부터 때려놓고 하고 싶은 말 뒤에 하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안정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가주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뭐 가목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주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얘는 선택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가목적어는 중요한 이유가 이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반드시 써야 해요. 이래서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를 하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명사구에 투부정사가 있었고 정리를 해보면 동명사가 있었죠? 문장에 대절이 있고 what절이 있고 if와 whether절이 있고 의문사절이 있고 복합 관계대명사의 문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총 7가지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주어, 진주어로 쓰일 수 있어야 맞는 건데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건데 누구? 관계대명사에서 나온 친구들 있죠. 예를 들면 왓절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이 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대신해서 누굴 세워준다? 얘네들을 대신해서 it을 세워두고 얘네들을 문장 뒤로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필수 구문이라고 했잖아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기본적으로 5형식 동사의 구문에서 쓰이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5형식. 5형식에서 여기에 원래는 얘네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걔네들 대신에 가짜 목적어 it을 써주고 얘네들을 문장 뒤로 빼주는 거죠.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근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수 있는 동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동사. 그래서 이 동사를 외워달라라고 수업 시간에 누차 반복을 드렸었죠. MBC 방송국의 FT 아일랜드요 라고 했는데 FT 아일랜드를 모른대요. 그냥 MBC 방송국 FT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T.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만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실 때까지 얘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MBC 방송국의 FT가 나왔을 땐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해석이 없고요. 뒤에서 해석을 찾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to stop severe bleeding.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쳐서 극심한 이 피가 흐르는 거죠. 피 흘림이라는 걸 멈추기 위해서 이게 가목적어, 가주어, 진주어죠. 무엇이 필수적이다? 투부정사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게 가주어, 얘가 진주어입니다. essential은 필수적인이라고 해서 바이타임은 똑같죠. put pressure,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the wound, 더 플러스 형용사, 복수 명사죠. 상처 받은, 상처 입은 이란 뜻이죠. 상처 입은 곳에 압력을 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on't right away, 즉시요. 그리고 do not remove, 제거하지 마세요. 명령문이죠. 뭐를 제거하자면 the pressure, 압박감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언제 전까지? Medical professional arrive, 의료적 전문가가 도달하기 전까지요. 아까 이거는 또 구문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볼게요. not until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뭐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until을 뭐뭐하기 전까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전까지.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압박이라는 거를 제거하지 마세요. 뭐 하기 전까지, 의료적 전문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make가 나오죠?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거기 앞에 부정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make your rule of life, 삶의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에 해당이 되는 게 뒤에 있죠. 뭐야?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을. 삶에 후회를 하지 않는 편이 좋죠. 뭐를 했던지 간에 후회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It's just a waste of time. 왜냐면 후회를 한다는 것 자체, 뭔가를 후회하려고 만든다는 자체가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명언이죠. 물론 모르고 하게 되지만 그 모르고 했던 거를 거울 삼아서 다음번에 안 하시면 베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물론 꼰대 같은 마인드일 수 있는데 그냥 연애를 하는 게 더 낫고 나가서 뛰어노는 게 낫지. 그죠. 시간을 뭔가 너무 뭔가 매체에 보내고 이런 게 조금은 줄였으면 좋지 않나.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매체로 옮겨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급변하는 세상에 쉽지 않지만 뭔가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상관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짝이 있는 접속사입니다. 얘네들은 짝이 있어요. 상관 접속사. 어떻게 짝이 있느냐? 이런 거죠. 보스가 있으면 얘부터 해야 되겠죠. 보스가 있으면 뒤에 and가 있습니다. 둘 다라는 뜻이죠. 이더가 있으면 뒤에 5월이 있죠.
근데 얘가 부정을 해서 neither가 되게 되면 뒤에 nor이 있게 됩니다. 같이 짝으로 다녀야 돼요. 그리고 not이 있으면 뒤에 but이 있게 되죠. 그리고 not only라는 친구가 있게 되면 뒤에 but also라는 친구가 있게 되죠. 이렇게 짝을 이루는 접속사를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only 같은 친구는 부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only가 아니라 also죠. also라는 친구는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only 대신 쓸 수 있는 친구들의 just라는 단어도 있고요. simply라는 단어도 있고요. merely라는 단어도 있죠. also도 문장 끝에 as well이란 단어로 붙을 수도 있고요. in addition to라고 해서 in addition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그리고 not only but also 같은 경우는 얘를 또 무엇으로 바꿀 수도 있냐면 as well as라는 친구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A라는 친구가 들어가고 뒤에 B라는 친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A와 B라는 친구의 형태는 같은 형태를 써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형용사를 적게 되면 뒤에 이 B라는 자리에도 형용사를 적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동명사를 쓰게 되었다면 뒤에도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로 A와 B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근데 as well as로 바뀌었을 때에는 B를 먼저 쓰고 A를 뒤로 보내게 되는데 얘는 사실 어법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대들이 독해를 할 때는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이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짝이 있는 거 보시면은 성공이라는 건 neither이 있으니 뒤에 noer이 있죠. 성공이라는 거는 마법적이지도 그리고 신비스럽지도 얘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다. 성공은 마법적이지도 신비스럽지도 않다. 왜? 성공이라는 거는 자연적인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근간을 적용했던 것에 대한 결과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디멘탈,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을 계속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성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대목이죠. 자, 한 번에 1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그죠, 정말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충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의 일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끌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만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원래의 생각. 뭐에 대한 원래의 생각이냐면 패턴트, 특허에 대한 원래의 생각. 그리고 remember? 기억? 은 was나 뭐가 아니다. not의 법비인가요? 이것은 뭐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not의 법비를 뒤에 같은 형태로 적혀야 된다는 거 보여지죠? 얘는 뭐에 대한 게 아니야? 발명에 대한 보상이 아니래. 독과점의 수익으로 발명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냐? 걔네들은 그들로 하여금 장려를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도록 걔네들의 발명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특허법에 대한 원래 생각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이거 명령문이죠. 뭐 중간에 필요 없는 건데 넣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래요. 어쨌든 이 원래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기반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법을 주는 생각,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독과점 이익 때문에 너가 상을 받을 거야, 보상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 발명가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대명사가 지금 복수밖에 없잖아요. 이 발명가들이 자신들의 발명이라는 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이펙트입니다. color blindness. 말하자면 생맹이죠. 색을 못 보는 거니까 색에 대한 결과는 so mild,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소년들은 알게 돼요. 뭐가 알게 되는 거냐면 걔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얘는 왜 상관 접속사입니까? so that 구문이기 때문입니다. so 뒤에 너무 무엇 해서라고 하는 여기에 형용사와 부사를 쓸 수 있고 여기에 원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문장으로 쓰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형용사 부사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들이 많게 되는데 이거는 so를 지우고 봤더니 비동사 뒤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결과는 좀 미비해요.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소년들이 알게 되는 거 걔네들이 그 생명이라는 거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알게 된다는 거죠. 생명이 잘 안 드러나나 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상관 대명사라는 거는 이제 얘도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은 대명사인데 그거에 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바로 볼게요. Do not trust all men. 모든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trust men of words. 뭐는 믿어? 가치 있는 사람들은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런 거예요. former, 전자. 전자는 앞에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거는 전자의 과정은 우스꽝스럽습니다만 후자, later, 이 후자거든요. 가치 있는 사람은 믿으십시오. 이 후자라는 것은 어때? 너의 신중함에 대한 징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프루덴스는 이제 신중함 이런 거니까 신중함에 대한 표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is라는 게 또 생략이 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건 우스꽝스러운 거지만 가치 있는 사람을 믿는 거는 너의 신중함에 대한 표상이다라고 되어질 수 있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너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공부했었어요.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하나의 방법 중 하나는 마치 as tho는 마치 무엇인 것처럼이라고 해서 as if랑 동일합니다. 마치 무엇인 것처럼 nothing is a miracle. 그 어느 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인 거고요. 발음이 안 돼. The other.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everything is a miracle. 또 다른 측면은 마치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오직 두 가지의 방식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 어느 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거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거겠죠. 약간 상대적인 거잖아요. 모든 게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것이고 모든 게 기적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좀 삶이 핍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여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적, 여행만 바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기적이 아니다라고 여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말은 되게 중의적인 표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두 강을 또 끝내게 되죠. 전면고도. 이건 다음 시간에 같이 연결해서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도 몰랐네. 앞 중간에 페이지에 끼워가지고. 마저 할까요? 그래, 마저 할게요. 전면구를 동반하는 동사는 뭐냐면 이 짝이 있는 동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stop 나오면 뭐 생각해? A from ing잖아. 그래서 A가 ing 못하게 하다. 이런 거요. 그죠? take A for granted 뭐 이런 거. A를 당연하게 여기다. 이렇게 짝이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에는 중요한 게 stop은 알죠. 뭐 못하게 하는 거. 누구와 똑같다고? keep도 같은 뜻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prevent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보게 되면은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되어질 수 있대요. 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많은 고용인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 하지 않는 거야? working at the wage. 그 급여로서 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급여냐면 below the poverty line. 그러니까 가난한 한계선 아래의 임금인 거죠. 그러니까 최저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것보다 떨어지는 급여로서 일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최저임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overty line이라는 게 이제 가난한 한계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면구를 동반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regard가 나오면 우리가 as가 나올 거다. think of가 나오면 as가 나올 거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하잖아요. 구문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접목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만나요. 다음